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이 황혼의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등기부등본 확인 없는 재혼은 지옥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야기의 주인공 박영자 씨 가명입니다. 올해 67. 남편과는 10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명절에나 얼굴 볼까 말까 한 관계죠. 영자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국민연금과 적금을 쪼개 쓰는 평범하고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자 씨에게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김동철 씨 가명입니다. 나이는 65.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으며 무엇보다 옷차림이 남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반짝이는 명품 시계,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저는 건설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고요. 이제 돈은 벌만큼 벌었으니 마음 맞는 사람과 여행이나 다니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이런 곳에도 나와보는 겁니다. 동철 씨의 말투는 차분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이후 동철 씨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만남은 점점 호텔 뷔페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자 씨, 평생 고생만 하셨다며요? 이제는 여왕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동철 씨는 영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에게도 드디어 볕들 날이 오나 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다니. 동철 씨는 데이트할 때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비싼 식사는 물론이고 백화점에 가면 옷과 가방을 선뜻 사주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동철 씨는 영자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진지합니다. 남은 인생 영자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영자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7의 나이에도 설렘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상상에 잠겨 밤을 지새웠습니다.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석 달째, 동철 씨는 어느 날 난처한 표정으로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영자 씨,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공사 대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은행 전산 오류로 며칠 묶였어요. 일주일만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사이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생겼네요. 영자 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동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아니에요. 영자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말씀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고 싶어요. 동철 씨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000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일주일만요. 대금 들어오면 이자 쳐서 2,000만 원으로 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믿으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영자 씨는 고민했습니다. 1,0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가 보여준 경제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정확히 일주일 후 동철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영자 씨의 통장에 2,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1,000만 원의 이자를 더해서 말이죠.
영자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큰 계약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영자 씨는 감격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정말 재력도 있고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야.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동철 씨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작은 돈을 빌려서 이자까지 얹어 갚음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이를 전문 용어로 신뢰 구축 단계라고 합니다. 영자 씨는 이미 동철 씨의 완벽한 덫에 걸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동철 씨는 영자 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됩시다. 나이도 있고 서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자 씨는 기뻐하며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너희들은 몰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동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건설회사 회장님이시고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 많다잖아요. 사기라니. 너희들이 동철 씨를 뭘 안다고 그래? 엄마를 못 믿는 거니? 결국 자식들과 마찰이 생겼지만 영자 씨는 동철 씨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식들의 충고를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동철 씨가 제안했습니다. 영자 씨, 그 아파트 너무 낙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보니 잘 팔리는 지역이던데 팔고 우리 새로 구한 타운하우스로 들어가요. 훨씬 넓고 쾌적합니다. 타운하우스요? 그럼 명의는 누구로 해요? 일단 제 명의로 해두고 나중에 당신 명의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사업상 이유로 재산을 좀 분산해야 해서요. 곧 정리되면 당신 명의로 건물 하나 줄게요. 제 재산이 얼만데 이까짓 아파트 값이 문제겠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살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동철 씨가 제안한 공동사업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으로 건물 하나 매입할 겁니다. 그럼 임대 수익이 매달 나오고 우리 노후는 완전히 보장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철 씨는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저기 건물 매입 계약금이 좀 더 필요한데 혹시 보험 같은 거 있으세요? 해지하면 환급금 나오잖아요. 보험이요? 그건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건물 생기면 그런 걱정 필요 없어요. 임대료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영자 씨는 고민 끝에 20년 넘게 부어온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7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도 동철 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동철 씨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계약이 성사되는데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영자 씨, 미안하지만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요? 금방 갚을 거니까. 사랑과 믿음에 취한 영자 씨는 자식들 몰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그 돈마저 동철 씨에게 건넸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 영자 씨의 전 재산이자 미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동철 씨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영자 씨가 임시로 살고 있던 동철 씨 명의의 빌라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동철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남편은 지금 출장 중인데요. 출장?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빚진 돈 5천만 원 당장 내놔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왜 당신들한테 돈을 빌려요? 우리 남편은
건설회사 회장님이십니다. 사채업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줌마 뭔 소리 하는 거야? 김동철이 신용불량자의 전과 오범인 거 모르세요? 회장은 무슨 회장? 빌라 월세도 밀려서 다음 달이면 쫓겨나요. 영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날 이후 동철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동철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나갔다는 문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김동철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그의 실제 이름은 다른 것이었고 동시에 다른 여성 3명과도 같은 수법으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적으로 이혼도 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벤츠는 렌트카였고 명품 시계는 가짜였습니다. 호텔 뷔페와 고급 레스토랑 비용은 영자 씨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영자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도 보험도 대출금만 남았습니다. 빌라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옳았어라고 큰 소리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쪽방촌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월세 30만 원. 국민연금으로 겨우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는데 원금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쪽방촌 골목에서 아들과 마주친 영자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자 씨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영자 씨는 아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도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 손주들의 불편한 시선. 한때 자신의 집이 있었고 여유롭게 살았던 영자 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자식들 말을 들을 걸.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영자 씨의 노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수백 명의 중장년층이 결혼 사기, 로맨스 스캠으로 불리는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황혼의 로맨스가 찾아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실제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혼하지 않은 유부 남유부녀일 수 있으니 혼인관계 증명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진짜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런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돈을 빌려달라는 순간 의심하세요. 진짜 재력가라면 당신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급한 일이 생겼다. 전산 오류로 묶였다. 일주일만 빌려달라는 말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멘트입니다. 설령 정말 급한 상황이라 해도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반드시 계좌 이체로 증거를 남기세요. 셋째, 사업가라고 하면 실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진짜 사업가라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핑계를 대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빨간 신호입니다. 넷째,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다는 집, 건물, 땅. 그것이 정말 상대방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이 간단한 확인 절차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급한 혼인신고나 재산 통합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만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빨리 혼인신고를 하자거나 집을 팔아서 돈을 합치자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여섯째, 자식들의 말에 귀 기울이세요.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냉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일곱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라면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상의하세요. 상대방이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정당한 일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분명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여러분의 재산만 노리는 것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믿되 재산은 함부로 믿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 자금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없는 재혼은 지옥입니다. 성급한 결정이 평생의 후회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황혼 로맨스를 꿈꾸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덧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실제 인간관계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